오, 왠지 분위기 있게 등장하는 이 친구는 대체 누구일까요? 좀비なんです. 와씨, 시작부터 망했다. 곱비리인 리카와 나미는 땡땡이를 치고 시골에 계신 리카의 할아버지 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おじいちゃんの住所は？ちょっと待って。 길을 잘 몰라서 헤매던 이때 ヒッチハイクしちゃおう。すいません。 난데없이 좀비들이 나타납니다. 리카와 나미는 살기 위해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의 차를 타고 냅다 도망을 갑니다. なんですかあれは。ゾンビじゃねえか。とにかくこの街は危険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했나요? 처음 본 사람의 차를 얻어 타면서 할아버지 집까지 가달라는 리카.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주는 호구인 이 남자. 그렇게 도착한 할아버지 집. 오, 할아버지는 하녀를 3명까지 데리고 있는 부자였네요.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는 메롱입니다. 何これ。ご存知じゃないんですか。竜兵さんは病気なんです。痴呆症。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리카를 알아보지 못하네요. 그런데 이때 좀비가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드럽게 눈치 없는 리카는 할아버지의 치매를 고쳐준답시고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 보다 많은 좀비들은 슬슬 이곳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저 좀비는 운전까지 하네요. 운전 잘해. 그렇게 좀비들에게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상황. 拷問じゃねえか。おじいちゃんバトン術がシャープしてたから。 오잉? 치매였다는 할아버지는 칼을 들고 좀비들을 작살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할아버지의 활약상. 하지만 남아있는 좀비가 있었고 리카는 그만 물리고 맙니다. 아이씨, 내 사랑 리카. 리카 어떡해. こいつもゾンビなんぞ. 할아버지는 리카를 살리기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냥 평범한 좀비 영화이지만 느닷없이 등장하는 한 인물. いや、その方の判断は正しいんですよ。誰だ。タカシと言います。怪しい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ご安心ください。実は僕、ゾンビなんですよ. 대체 뭔 스토리가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 심지어 말도 또박또박 잘하는 좀비였습니다. 착한 좀비의 등장에 다들 놀라 자빠지고 있을 때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화의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どこ行くんですか。どこ行くの。何するの。手術するつもり。 와, 수술까지 한다고? 아니, 저 할아버지 치매라면서 못하는 게 없네요. 할아버지가 수술을 하는 동안 이 영화는 이제서야 왜 좀비가 나타났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망할 일본 정부는 잘못된 인구 구조로 인해서 노인들을 안락사시키는 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을 먹은 노인들이 죽지 않고 좀비가 되어버렸던 거죠. ねえ、世界を元に戻す方法って何なの。 이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좀비들의 보스를 없애는 방법뿐이라네요. 대충 영화를 이어가려는 감독의 개수작이 돋보이는 스토리. 그렇게 이들은 좀비 보스를 없앨 무기를 구하러 마을로 향합니다. あ、向こうで。わかりました。また後で。 오히려 좀비가 열심히 무기를 구하고 찌끄레기들은 무기를 구하는 척 깝치다가 지들만 살려고 튑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좀비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죠. 이때 나타난 잘생긴 좀비. 찌끄레기 2번은 지만 살려고 좀비와의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こいつらがおめえの言うことなんか聞くわけねえだろうが。お願い。
ッチしてもいい？ 뭘 해준다고? 심지어 이 좀비는 이 거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嘘だろおい。 갑자기 멜로가 되어버린 이 영화. 그럼 그렇지. 手術の方はどうでした？ 한편 착한 좀비가 길바닥에서 주운 무기를 살펴보다가 아주 특별한 걸 발견한 할아버지. 何これ。どうしても離れなかったんで腕ごと持ってきちゃったんですよ。 그는 이 두껍디 두꺼운 팔뚝을 리카에게 합체시켜 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오른손이 생긴 리카. 何それ。知らないよ。目が覚めたら。危ないよミカ。ごめん。大丈夫。だけど今の何？危ないよリカ。 손만 있으면 이상한가요? 칼과 손을 한 세트로 만들어버리는 제정신이 아닌 감독. リカの右腕とその刀は2つで1つってことなのかな。 그런데 이때 집 바깥에서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좀비를 피해 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리카의 팔뚝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게 되죠. 이 팔뚝의 주인은 전설의 좀비 헌터였는데, 와우, 저러니까 한쪽 팔에만 근육이 생기지. 좀비 헌터는 좀비 보스를 만나서 당하게 되고 그때 잘린 팔뚝이 돌고 돌아 리카에게 온 것이었죠. そやけどそのグロリー・アンチュンを倒したら元の世界に戻るんやろな。 그리고 개뿔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출연료만 탐내는 이들은 리카를 이용해서 좀비 보스를 없애려고 합니다. 私行きます。 그렇게 좀비 보스를 찾아 떠나는 이들. 来ましたよ。 아니나 다를까 좀비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 뭐야 이거? 저 좀비는 주인공인 리카보다 더 세 보이는 무기가 있었네요. 이에 질세라 리카도 주인공다운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싸움은 해야겠고, 하지만 정작 할 줄은 모르고, 그래서 급하게 대역을 써서 좀비들을 무찌릅니다. 마무리는 지가 한 것처럼 생색내기. 그렇게 좀비 보스가 있는 동굴에 도착한 이들. お待たせしました。ちょっと時間はかかりましたが。 그런데 착한 좀비인 줄로만 알았던 이 자식은 사실 나쁜 놈이었네요. 심지어 이들을 유인해서 좀비 보스에게 데려오는 게 이 좀비의 목적이었죠. 이에 진심으로 빡쳐버린 리카는 대역 따윈 쓰지도 않고 진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좀비 보스. 리카는 최종 보스가 대머리라는 거에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좀비에다가 대머리까지 최악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이 보스는 연기마저 못합니다. 대도하는 연기력에 빡치고만 리카. 이제 제작비 부족으로 더 이상 대역을 쓸 수 없는 리카는 그대로 쥐어터지게 되고, 이때 등장해서 리카를 도와주는 치매 할아버지. 그는 본인이 나이가 많다는 것마저 까먹은 걸까요? 무리한 낙법으로 허리를 삐끗하게 되고 그대로 좀비 보스에게 당하고 맙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에 진심으로 빡쳐버린 리카는 이제 분노의 화신이 되어버립니다. 천둥 번개를 일으키고 대지마저 흔드는 리카의 전투력.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런데 난데없이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뭔 밑도 끝도 없이 폭발인가 싶었는데 미국에 있는 좀비 헌터 본부에서 한 병사가 실수로 이곳에 미사일을 발사해 버린 거였죠. 정작 이 병사 얼굴에 미사일이라도 맞은 걸까요? 본인이 이 영화를 얼마나 망쳤는지도 모르고 빠진 앞니로 실 쪼개고 있네요. 한편 미사일이 터진 곳에서는 죽었던 할아버지가 좀비의 모습으로 부활하며 이 편을 암시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싸 가오리의 리뷰를 재미지게 잘 보셨나요? 일본의 저예산 좀비 스플래터 호러물을 표방하고 있는 이 영화는 2008년도에 만들어진 최강 병기 여고생 리카라는 영화입니다. 최강 병기가 아니라 최강 병맛이네요. 성의 없이 보이는 좀비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고어적인 모습, 피는 어찌나 대충 만들었는지 그냥 시뻘겋기만 하고 놀라운 스토리의 개연성까지 너무나도 허접한 영화죠. 하지만 이런 허접한 영화라도 병맛의 기준으로 보면 B급 영화의 기준을 잘 갖춘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일본이라서 가능한 메이드 좀비가 나오고 뜬금없이 나오는 19금 장면, 그리고 생기다만 최종 보스는 이 영화가 얼마나 대충 만들었는지 깨닫기 충분했고, 마지막에 미사일을 잘못 쏴서 이 편을 암시한다는 내용은 기도 안 찰 정도로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병만 영화로선 무조건 합격이죠. 그렇지만 순수한 좀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치를 떨 것 같네요. 그나마 조금 견딜 수 있었던 건 주인공 리카 덕분이었습니다. 리카 역을 맡은 배우는 그라비 아이돌 출신의 쿠도 리사라는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녀는 2006년 러브콤이라는 영화의 조연을 시작으로 영화배우로 데뷔를 했고 2008년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화 따위에는 절대 출연을 하지 않고 방송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각종 방송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많이 출연을 하다가 영화의 미련을 못 버렸는지 미련하게도 2015년도에 영화감독으로 데뷔를 해버립니다. 투잇 투 라이브라는 비교적 짧은 56분짜리 드라마 장르였는데 한국에서는 아예 볼 수가 없고 일본에서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작품의 감독은 후지와라 케니치라는 감독으로 제가 예전에 레이디 닌자, 건달 가정부, 내 여친은 사이보그 등등 정상적인 영화를 절대 안 만드는 감독 중 한 명이죠. 나중에 이 감독의 다른 작품들도 제가 다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두 다 만족하실 겁니다. 좀비, 액션, 코미디, 공포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지만 디테일에는 전혀 신경 안 쓴 엄청나게 뻔뻔스러운 영화.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계속 보다 이걸 보는 제 스스로가 안쓰럽다고 느껴진 영화 최강병기 여고생 리카였습니다. 그럼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싸 가오리!